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왁자지껄 스픽스에서 하는 왁자지껄 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왁자지껄이 정말 세간의 자랑거리이자 세간의 아주 그냥 유명세를 탄 그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혹시 왁자지껄의 인기를 실감하시는지 한번 오늘 나오신 분들한테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선 나오신 분들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정치권 뒷얘기 잘 모르실 것 같은 박영식 앵커부터 한번 소개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영식 앵커 단골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 교수님. 예, 저 오랜만에 왔습니다. 김종욱입니다. 네, 김재호 교수님. 그리고 또 아니요, 전 김준혁인데요. 오늘 김용민 선수 대타로 나왔습니다. 예, 그 B급 역사학자입니다. 저는 변희재 예. 대타로 나왔습니다. 저는 정기환 대표님 대표예요. 네, 저는 그냥 저의 대타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크리에이터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와. 최근에 가장 핫한 예. 핫한 인물이시죠. 왜 핫한지 겸손하지 않게 한번 얘기해보죠. 겸손이 힘듭니다. 네, 제가 총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혹시 김어준 씨 성대모사는 안 됩니까? 연구 대상입니다. 제가 아. 수염을 길러볼까 생각을 하고 그 김총수를 만났는데 그렇게 기르는 건 곤란하겠다. 좀 이렇게 목소리 안 돼요? 목소리만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김원준입니다. 와. 네, 그거 잘 성별 되네. 아니에요? 좀 비슷하네, 안녕. 둘이. 안녕. 네. 안녕.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똑같아, 네. 똑같아. 술먹은 술먹은 김원준. 성의한 말투를 못 하겠더라고요. 따라하기가 그 논평을 읽는. 예. 김어준, 연구 중입니다. 김어준 공장장이 좀 평이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웃는 소리도 연구 중입니다. 웃는 소리 좀 너터로 쓰는 네, 겁니까? 약간 누가 뭐 개그를 쳐요. 그러면 비슷한데요? 이렇게 오. 헐떡이면서 웃는 그런 게 있어요. 헐떡이면서? 네. 말이 너무 웃기다. 그거 헐떡이요? 빨리 배우세요. 출연료가 되게 세더라고요. 대신 나가시면 엄청나게 돈 버실 것 같은데. 김 뭘로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김오준으로 나가면 되잖아. 김오준. 예. 그러니까 김호준입니다. 괜찮네. 뭔가 뉴스 광장입니다. 스픽스에서 한번 이상민의 뉴스 광장으로 한번 얼굴 가리고 한번 런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스픽스의 또 본부장님이신 우리 박영식 앵커 한번 고려해 보시죠. 뭐 네. 변장비 네. 대드리겠습니다. 변장비. 변장비. 수염도 붙이고 머리도 또 가발 써야 되잖아요. 예전에 그 TBS에서 한번 했었는데 가발을 맞춰오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디서 맞추나 했더니 옷집 아무데나 가서 사이즈를 재오래 그래가지고 지하철역에 그 상가 있잖아요. 진짜 거기 가서 가발만 선생님 맞췄어요. 죄송한데요. 근데 뭘 하고 계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머리 사이즈 좀 했는데 뭐 하시는 분인데 해가지고 그때 맞춰서 간 게 또 네. 그 가발이 있습니다. 김거준 씨 가발이. 네. 오. 근데 TBS에 귀속돼 있습니다. 그게 그럼 가발 값은 네. TBS에서 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비싸든가요? 모르겠어요. 일단 잘 모르는구나. 저희 전형적 고려해볼게요. 사이즈만 쟀기 때문에. 네, 고려해보겠습니다. 털도 스픽스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뉴스 인물. 경장 해가지고 뉴스 경장. 경장으로 해서 한번 안 됩니다. 하시면 그것도 김용민 그거 김용민 김용민 이사장이 TV에서 하기로 뉴스 했습니다. 공장 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있어요. 예. 뉴스 경장은. 뉴스 예. 경장은 하고 있어요. 김용민 네, 여기서? 그분이 대세 전환이 아주 빠릅니다. 김용민 TV에서. 네네. 뉴스 김용민 경장. TV에서. 예. 여기서는 안 하기로 했어요. 원래 지난번에 뭐 퀴즈 같은 거 하기로 했는데. 그거 엠바고긴 한데 뭐 어쨌든 뉴스 경고. 이게 뭐야? 이런 거. 엠바고긴 한데 어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미 얘기를 해버리셔가지고 이제 런칭을 기획 한- 중에 있습니다.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이 안 된 거는 안 되겠네. 지금 그래요. 얘기 나온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본부장님이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을. 아니 저한테 그랬어요. 이럴 때 압력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논의를 좀 더 이제 아무튼 전개해 보도록 저러면 하겠습니다. 안 되던데 정신들도.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질문이 생겼는데 네. 누구 머리가 더 크던가요? 김원준 이상민 공장장이 씨하고. 더 크지 않을까요? 에이? 자기 머리도 보통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근데 김어준은 좀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근데 머리가? 막상 실제로 보니까 작습니까? 아니야 머리카락이 이렇게 크시고 몸이 작으세요. 숟가락. 그렇지 않습니까? 숟가락. 예. 나는 그런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가 더 큰 것 같은데 그분은 머리가 이렇게 커서 진행해 머리털이 주세요. 많아서 그런 거지. 제가 큰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가리 논쟁 끝. 눈빛이 네가 큰 걸로 해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너는 말이 많아. 역시 겸손하지 않다 네, 이상민. 겸손은 요즘 힘듭니다. 제일 날라다닌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요즘 제일 핫한 이슈가 아무래도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은 그냥 일단 가차없이 내보내는 한 명씩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을 정도인데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날라갔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지금 거의 주저앉아 있습니다.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양버들 나경원 전 의원 역시 기후대책까지 임명하는 기염을 토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팽당하고 지금 모진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기현, 안철수 이 두 사람은 안심할 수 있겠는가? 특히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현 의원 이분은 안심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한데요. 여기에서 지금 변수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사실은 당이 원래 국민의힘도 아니었습니다. 네. 원래 이분의 정체성은 왔다 갔다 합니다. 바른미래당. 제가 알기로는 네. 바른미래당도 대변인 시켜준다 그러니까 사실은 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정확하진 않습니다. 또 나중에 나한테 또 뭐라 하면 안 되는데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너 정확하지 않은 말 하지 마라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바른미래당에서 대변인 하면서 뭔가 이렇게 꽤 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중요한 건 2월 3일이 후보 등록 날이라고 해서요. 다음 주에 당권 선수들이 정해질 예정이어서 한번 그 얘기를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미리 보는 윤석열 전당대회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나경원 지지율. 나경원 의원이 결과적으로 이제 주저앉았으니까 탈락하게 됐으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율을 누가 흡수할 것이냐. 이게 제일 관심이 많은 건데요. 김기현 의원이 유리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유리할 것 같아요? 저는 뭐 100번 안철수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나경원 의원이 지금 뭐 엄청 쫄아 있겠죠. 뭐 잘못하다가는 그 안진걸 소장이 지난번에 이야기하는데 자기만 혼자 14건 고발했다고 하더라고. 누구를? 그 나경원 의원을. 안진걸 소장이? 그렇지. 그래서 나경원 고발 전문가시죠. 그래서 자기가 그 나경원 연구소장이다. 민생 연구소장이 아니라 나경원 연구소장인데 자기가 요즘 나경원에 대해서 너무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다. 네. 도와주고 싶다. 뭐 어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14건의 어떤 내용들이 11건은 불기소 처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3건 남았는데 이 건을 갖고 검찰이 터뜨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아마 저는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지 않을까. 오. 조금 전에도 그 말씀하셨지만 노변이 모욕감을 분명히 가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뭐 하여튼 모 분이 그 저 나경원 의원하고 점심 먹은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 두 사람이 저 설해마을에서 같이 점심을 서정학 변호사 먹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아니라고 하셔야죠. 보통. 그런가? 바로 서정학 그렇지 변호사가 나경원 전 의원하고 밥을 먹었는데 너무 편안해 보였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데 방송용 멘트. 겉으로만 네, 그랬다. 방송용 멘트고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그 심적 고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막 이제 본인은 이제 한마디도 안 하지. 한마디도 안 하지만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나경원 의원 지지자들한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겠지. 그리고 뭐 제3, 제4, 제5가 가면서 야 나경원 의원이 속마음은 이렇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가 맨날 윤석열한테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는 거냐? 저 김기현 저 얼굴 인상 봐라. 저 관상이 저 당대표 관상이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 했대요? 자기들끼리?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지. 아니 뭐 마치 뭐야, 아침처럼 도대체. 말씀하시고. 아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아,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서정학 변호사 말이에요? 아니지. 그건 나의 뇌피셜이지. 예, 나의 뇌피셜인데 어쨌든 그래서 네. 저는 안철수 의원한테 지지자들이 갈 거고 그래서 저는 끝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거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예. 아, 역시 감이 없네. 아니 근데 양자 대결도 안철수 의원이 당연히 선두고 그리고 이제 다자 대결 해가지고 오늘 나온 저기 리얼미터 조사도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16.9% 포인트가 뛰었어요. 전주에 비해서. 저기 김기현 의원은 0.3% 포인트가 빠지고 그걸 보면은 사실상 나경원 전 의원의 그 어떤 지지 기반을 이제 흡수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뭐 어떤 수치상으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잔혹 동화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잔혹 동화. 사실. 그렇지. 잔혹 동화죠 이게. 이준석 날라갔죠. 예. 그다음에 유승민 날라갔죠. 야 최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권성동도 드랍시켰죠. 그다음에 야 나경원까지. 그러니까 민심 1위, 당심 1위 다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은 건 누굽니까? 안철수죠. 안철수에 대한 잔혹 동화를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을 거예요. 예. 왜냐면 김기현 독주할 수는 없잖아요. 기분, 분위기가. 그러면 끌고 가는데 적당하게 끌고 가서 1차에 끝낸다. 그럼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언제 한번 나오겠죠. 안철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죠. 예.
저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단옥사의 마무리는 누구냐? 김기현이겠죠. 어. 당 대표를 시킨 다음에 날리는 거죠. 토사구팽. 그러니까 김기현은 그냥 명예 당 대표예요.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아마 최초의 당 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윤석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어허. 자기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냥 명예직으로 있어 선대위 체제로 갈 거야라거나 말을 안 들으면 너 이준석 봤지?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너 알지? 최고위원들 다 우리 새끼들이야. 여기가 다 드랍하면 비대위 체제로 가야 돼. 네.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저는 소위 잔혹동화사의 최종 마무리는 김기현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너무 먼 미래니까. 아, 근데 먼 너무 미래까지 얘기하지 무섭다. 말고. 그러면 윤대르센 동화한 거예요?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까지 틀린 게 없잖아요. 잔혹사가. 네. 예외가 없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잔인해요? 아, 이미 잔인했잖아. 아니, 이 사람들은 아니, 역사상 무서워. 최고로 잔인한 사람들이지. 그래 난 너무 무서운데 그렇게 되면? 저는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지금 이제 이 윤통령 대자를 붙이기 싫으신 거야 지금? 아니 하여튼 윤통께서. 윤통이 네. 우리 서통령도 있었는데. 역사상 두 사람의 모델이다. 하나는 연산군이고 네. 하나는 철종이다. 철종. 예, 지금은 뭐 연산군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아 철종처럼 힘 하나도 없고 네. 이런저런 이제 관료들에 의해서 휘둘리게 될 거다. 이제 그랬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 김기현 이제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실제 권한은 없고 네. 그러면 우리 김건희 대통령님께서 거의 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어제도 이 양반이 지금 힐러리 클린턴을 꿈꾸는 사람 같다. 뭐 기사도 나왔지만 저 뭐 여성 의원들 따로 만난다고 하고 그다음 비례대표 의원들 따로 만나고 두분 만난다고요, 두 분. 그 뒤로 뭐 또 지역 의원들도 만난다.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 제명주가. 아, 하필이면 대명주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자주만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계속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난 그게 어. 본인이 나중에 뭔가 뭘 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전당대회 한 면을 살펴보면은 지금 김종욱 전 행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김기현, 안철수 이 두 분이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여기저기서 기웃거리지 않았느냐 하면서 과거 이력, 당적 이런 것들 거론하니까 철새. 안철수 의원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네. 윤 대통령과 제가 후보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나오는 군인의 심정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단일화 하지 말았어야 됐다 뭐 이런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진짜 똑같다. 이번엔 철수 안 하십니까? 안 합니다. 아니 근데 철수한다는 소리가 진짜 있어요. 계속해서 이번은 트레이드 마크를 이번에 딸 것이다. 그건 김기현 측에서 하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우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철수. 이번에는 뭘 거시겠습니까? 김준혁 철수한다, 안 한다. 교수님이 아까 제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엄청 칭찬했죠. 나봉. 손가락이 어디 갔지? 아니 그러면 좋아요. 다 좋은데 예. 이번에 철수 안 한다. 만약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 철수하는 거죠. 안 하면 철수 안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네. 아, 아침에 예. 올라오면서 예. 네. 그 안철수 의원의 옛날 대선 나왔을 때 뭐 이런 가정교사 한 명 있었어요. 오. 네, 저희 아주 친한 선배인데 네네네. 전화를 했죠. 그 가정교사? 가정교사한테. 그러니까 뭐 멘토 뭐 이런 멘토 정치교사. 예, 네. 뭐 정치학과 관련해 갖고 네. 그래서 이제 형님 잘 지냈어요? 아우 뭐 좀 강바람 잘 쐬고 있으면 이제 농담하다가 네. 그래서 안 선수는 이번에 어떻게 할 거야? 철수할 거야? 고할 거야? 그랬더니 끝까지 고야. 딱 그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보다 이번에는 무조건. 왜? 왜? 될 거라고 그것까지는 생각했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 그 5%밖에 안 되는 그 지지율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려 놨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되는 거를 원하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본인은 철수를 하든 안 하든. 지금 레이스를 다른 사람하고 좀 분위기 맞춰주고 모양새 갖춰주기 위해서 놔두는 것하고 별개로 실제 당대표를 안철수 대표가 하도록 과연 놔둘까요? 아니 근데 그 심각한 얘기가 나왔죠. 어제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당대회 날 내가 거기 갈 거야.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가 돼?
작살이죠. 그건 잔혹사 정도가 제가 볼 때 그때는 거의 뭐 작살을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 죽는 거예요. 내가 그 앞자리 앉으려니까 싹 비워두고 맥주랑 거 치킨 좀 가져오고. 그러면 되는 그러니까 거. 핵심적으로는 내가 거명한 사람이 그날 등극하는 날이야. 내가 가서 현장에서 그걸 지켜볼 거니까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잘해. 예. 모두가 간 날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작업을 할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여론조사 얘기하는데 이 여론조사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 의미 없죠. 의미 없어요,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이기 때문에 네. 당원이 지금 4만 명 네. 얘기가 되는데 이준석 때 30만 명이었다가 네. 지금 한 50만 명 정도가 는 거잖아요. 어디가 많이 늘었느냐? 수도권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다음에 20대, 40대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김기현과 안철수 싸움이로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 건데 저는 이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지할까?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안철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나경원을 지지했던 핵심적인 당원들은 다 아시잖아요. 국민의힘 밑바닥부터 오랫동안 핵심적인 지지층들이 나경원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른 거죠. 왜냐하면 탄압받은 나경원에 대한 분노 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원은 플레이어인데 네. 현장에 뛰는 사람인데 적어도 대세가 누군지 주류가 누군지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오빠가 계속 갈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상황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월 2, 3일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여론조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여론조사가 될 거다. 그럼 그때부터 바로 독주하면 안 되겠죠. 서서히 이제 올려서 안철수는 철수 못하게 하면서 3월 8일 날 한 방에 한 방에. 결선 투표 없이. 왜냐하면 결선 투표는 그렇죠. 결선 복잡하죠. 투표는 위험하죠. 복잡하죠. 예. 한 번에 끝내는 게임을 할 거고 아마 거기에 총 지휘 감독은 윤석열 제가 볼 대통령이 때는 될 것이다. 그건 모르겠어요. 한 명이 더 그건- 있어서. 한 명이 더 있어서 김모 모르겠습니다. 씨가 있을 거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있으면 김건희 씨 옆에 누가 있겠습니까? 강신업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계속 예를 들면 오파를 집어넣겠죠. 상황에 맞게 좀 해주쇼. 배인입 송사가 안 되면 좀 입 좀 다물게 해주십시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거, 두 개의 변수가 있는 거죠. 윤의 오도와 김의 오도. 그다음에 저희 그 주변에 있는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하고 핵심적인 라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인풋할 것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면에서는 진짜 변희재, 김용민 이 두 양반이 오셔가지고 뒷얘기를 해주셔야. 그럼 아니요, 지금 아니요. 그거는 우리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구도상 그러면 그 예비 연설가 컷오프 이후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따지고 보면 지금 그러니까 두 명. 컷오프가 안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만약에 된다고 치면 김기현, 안철수, 강신업 이 세 명은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강신업은 이미 여론조사 했었잖아요. 네, 하셨죠. 네. 하셔가지고 3등. 미디어 토마토에서 등록한 거 원래 아닙니까? 했었었는데 네. 그동안에는 다른 데 아무 데서도 안 그러니까요. 하다가 미디어 토마토에서만 강신업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했더니 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음 넣었을 때 5% 나온 거여서 그 당시에 4등인가 했었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나경원이가 없어지고 네. 또 누가 시작 없어지는 거야. 그 위에가 나경원하고 유승민이 있었었는데 이 두 네. 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현실적으로 남는 사람이 김기현, 안철수, 강신업 수준이 되는 거예요. 순위. 황교안, 윤상현 정도 또 넣을 수 황교안, 있다. 윤상현은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가원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미국 그렇죠, 가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당원을 누가 가져가겠어요? 강신업 주겠죠, 기본적으로. 아니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김종욱 박사 얘기가 좀 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강신업 변호사가 저한테 연락을 자주 하거든요. 왜 연락을 안 합니까? 내가 미니까. 내가 그래서 강신업 변호사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본 결과에 네. 가면 이분이 생각보다 자신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신 것 같아요. 게다가 어제 출정식을 했어요. 그랬죠. 어제 그 네. 출정식이 또 상당히 화려했어요. 5시간 동안 했다면서. 상당히 화려하고. 뭔 5시간 동안. 그다음에 거기 온 사람들 몇 면이 이게 생각보다 센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김기현 대 강신업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철수하겠네요.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의원은 생각보다 중간에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다. 절대 철수 없습니다. 강신업 얘기 좀 그만하시고 안철수 위대한 연대 보증인 스토리나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근데 컨텐츠가 없잖아요. 연대보증이나 스토리가 되려면 간철수 아니라 이제는 각철수입니다. 종이를 안 받았잖아요. 종이가 뭐 필요하냐고 얘기했을 때 종이를 받았어요. 끝까지요. 따라하기만 하고. 관저의 초대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초대도 못 받아놓고 부러워서 그러는 거 다 압니다. 저희 안 갑니다. 거기. 실망입니다. 거기를 뭐하러 갑니까? 근데 나는 그 김종욱 박사님 말씀이 좀 뭐 충분히 그 좀
논리적이고 맞다고도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감성 같은 게 또 존재한다. 고유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오욕칠정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욕칠정, 예, 이야. 뭐 하여튼 고급 용어가. 고급 용어. 그래도 명색이 내가 B급 역사학자지만 역사 교수인데. 근데 그 지금 이제 이준석을 이렇게 좀 지지하던 그 2030 남성 당원들 이게 또 이제 절대 김기현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이건 감성적 측면에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경원과 관련해서 그 지지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더 센 데로 갈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지난번에 한번 출마를 해봤던 사람이었잖아요. 출마를 해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어때요? 느꼈던 출마해보니까? 것이 네. 진짜 어떤- 잔인하다 석 변호사님. 왜? 눈도 안 마주치고 아니요. 어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인간이 있다는 거죠. 고해성사를 벽보를 기다리는 붙여본 인간과 벽보를 못 저는 붙여본 인간. 벽보를 못 붙였죠. 경선에서 떨어졌으니까 벽보를 못 붙였는데 잔인하다. 근데 그때 느꼈던 잠깐만 거는 그 얘기 설명 좀 정확히 해줘봐요. 어디 경선에 나갔다 어디 제가 이제 수원시장 경선에 이제 나갔다가 민주당 경선에서 나갔다가 누가 떨어진 거죠? 지금 현시장 계속 이렇게 곡심으시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제가 10명 중에서 예. 마지막 최종 2등까지 올라가서 제가 예. 이분을 방송에 몇 번 모시고 제가 그때 좀 엄청 해줬어요. 도와줬지. 네, 우리 맞아요. 노변이 김준혁 좀 잘 되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띄워줬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근데 해봤는데 자, 벽보 못 붙였는데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 이런 지역위원장들 당원들이 다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제 지역위원장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당원들은 저는 많으면 20% 정도 된다. 네, 맞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 선거처럼 막 엄청난 지지율 이건 좀 제가 볼 땐 특수 상황인 것 같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당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윤 대통령에 대한 이런 아쉬움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자기들이 봐도 좀 쪽팔리다. 아쉽다는 게 무슨 뜻이? 안 좋은 측면으로? 그렇죠. 안 좋은 측면으로. 제가 며칠 전에 택시 탔는데, 그 당원이라는 거야, 국민의힘. 네. 자기가 윤석열 엄청 그 했는데, 첫 마디가 개 XX야. 첫 마디가. 엄청 그래서 실망하셨나 보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쪽팔려서 못 있겠다. 내가 지금 국힘 당원이고 막 한데 이거는 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번에 반란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역으로다 그 반란표가 강신업은 아니고 오히려 안철수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유승민은 이제 이미 끝났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출마 그래서 안 할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출마는 하죠. 네. 이준석도 유승민이 출마할 거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 가다가 중도 사퇴할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뭐 전 뭐 여러 가지로 보는데 유승민은 나오더라도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안철수 쪽으로 그런 감성적 측면 때문에 이거 좀 지지할 수도 근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세요. 안철수 대표는 안 현 의원은 국민의힘 원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리지널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지금 현재 국민의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도대체 왜 굴러온들이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새로 된 당원들이 예전부터 있던 당원들이 아니라 추가된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의원을 현재 우리 당의 아주 핵심 멤버다, 우리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과연 믿을까? 저는 또 그것도 아닐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아니 진짜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감정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배신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한번 엿먹어 봐라 이런 거고 또 뭐 전당대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모바일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모바일 투표라고 하는 게 저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맞아요. 모바일 투표를 없애고 그 안에서 옛날 저 장수채권에서 하듯이 하면은 그때는 뭐 그냥 무조건 김기현이 이기겠지만 모바일 투표를 한다면 의외의 반란표가 있을 수 그래서 있다. 가장 큰 변수가 그거예요. 이준석 대표를 이제 보면서 들어온 그 새로운 사람들, 2030이나 젊은 사람들, 플러스 전광훈 목사가 끌어들인 데리고 사람들. 5만에서 10만이라고 얘기되는. 그 네. 둘을 합치게 되면 사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분들은 충성스럽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투표를 직접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떠들기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게 될지를 분석을 해서 만약에 제가 김기현 뭐 의원이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 사람이라면
이거 위험할 수 있다고 본인들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들 내 편으로 끌어들여 뭔가 당근을 주면서 뭔가 정리를 할 가능성.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예 결선 투표까지 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 전에 끝낼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뭔가 자구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당근이 뭐예요? 거기서 당근이라 말하는 한다면? 당근이라 하면 예를 들면 전광훈하고 이준석하고 딜을 한다든가 내지는 이준석의 표 티. 전광훈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은 딜이 될 수 있어요. 전광훈을 살려주는 조건 뭐 이런 거.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그런 딜이 안 통할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독특한 성향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몰라요. 저 이준석 씨하고 같은 이시도 아닌데 왜? 아, 왜 몰라요, 이상민 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는 걸 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안다고 해보세요 가끔은 좀. 아니야, 알아요. 그래서 겸손히 힘들겠다면 안 돼. 네네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를 위시하여 혹은 그 철학을 좋아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비전. 그래서 김기현이가 자꾸 민방위 훈련에 여자를 넣어야 되는 게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패착이지 패착. 아니 판단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예. 84만이라고 그래요. 그럼 네. 최대 투표율이 40%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대체적으로. 그럼 제일 많이 나오면요. 네. 그러면 32만 정도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경원을 지지했던 사람이 투표하겠습니까? 아 열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김기현한테 못 준다고 안철수한테 주겠습니까? 대거 제가 볼 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수의 핵심에 있는 전광훈 또는 예를 들면 이런 핵심 라인들, 조직 라인들. 그다음에 한동훈 때문에 아주 유행해진 단어 조리돌림, 좌표찍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경원이 조리돌림 당한 거잖아요. 그죠. 딱 누구죠? 좌표를 누가 찍었죠? 장재원이 저것은 우리의 적이야라고 좌표를 찍으니까 47명의 초선들이 개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쟤들은 우리의 적이야. 오도내리고 그다음에 김성태 전 의원 쟤는 거기다가 결격 사유까지 있어. 그리고 대구에서도 불을 질렀어요. 얘기하고요. 심잠하세요 나경원 의원. 가만히 계세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부창무수가 어이가 수양버들. 없어요. 주양거든. 그렇습니다. 여기서 대구에서 또 불 질렀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이 김준혁 교수의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안철수 쪽으로 차라리 가겠죠. 만약에 투표한다. 근데 이제 안 한다는 안 한다. 아예 안 한다. 화가 나서라도 열받아서. 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조직이 작동을 한다니까요. 47명 정도가 공동 성명을 발표할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미 맞아요. 조직 라인에서는 다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마- 재선 의원들도 연판찬 돌린다고 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점검이 지금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제 가서 그 얘기 했을 거라니까요. 내 뜻 알지. 오찬하면서 내 뜻 알지. 이거 지도부하고 정확히 가야 돼. 오찬하면서. 내가 그날 갔는데 만약에 내 방식대로 안 되면 쇼가 망치면. 니네들 앞으로 이 치자는 의미 없어. 내가 다 날려버릴 거야.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게 그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그렇게까지 참더라도 되는지. 참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참석했었어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박근혜 같은 당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이제 1호 당원이니까. 지난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우리 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쨌든 선거 전체였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 되는 거고 요건 당 내의 일이니까 상관은 없죠. 실제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온다?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김기현 의원이 어떤 식으로 지금 자신감을 충만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준비되어 있을까요? 충만해. 네. 보이시죠? 지금 누구예요, 저 사람들? 보이십니까? 남진과 김연경이잖아요. 김연경이에요. 저것을 갑자기 올렸어요. 김기현 의원이. 김연경 선수는 지금 온 국민이 다 좋아하는 우리 스포츠. 배구 언니 네. 아니겠습니까? 남진, 와, 저분은 완전히 너무 젊어 보인다. 아주머니들이 너무나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TK, PK에 계신 7, 80대 공략을 저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저 어떻게 보세요? 본인도 저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 훔치는 건데. 글쎄 말입니다. 김용민 이사장밖에 없었죠. 네, 아이 노변이 있었죠 노변. 노변하고 김용미 사장하고. 아, 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나 없는데. 그다음 사진 안 아니 찍었는데. 자기가 방송에 내보내줬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자기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 아 이게 팩트입니까? 예? 팩트입니까? 쌍방이 같이 이거 느껴야 되는 거죠. 묵시적 동의. 이분은 자기란 말을 아무나 해놨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성희롱인데 사실 내가 참고 있는 중이에요. 아, 뭘 성의로? 고소고발합니다. 고소고발해요. 네. 근데 기분 좋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 뭐야 남진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거는 사실 지금 깜짝 놀랐네요. 깜짝 놀랐는데. 호남 분이시잖아요. 예, 남진. 목포죠. 예. 의원이야 하실 수 있죠. 아마 응원할 수 남진 씨는 있는데. 워낙 보수 성향이 있어요. 아니 그
김연경 우리 저기 김연경 선수 얼굴 한번 다시 보면 안 돼요? 다시 보고 싶다. 왠지 남진 선생님은 굉장히 빵끝이신데 김연경 선수는 얼굴이 막 이렇게 아주 급빵끝은 또 아니네요. 에휴, 속으로 에휴 씨. 맨날 이럴 때만 와가지고. 이거 화나게 너무 또 웃으면 또 이런저런 댓글 달리니까. 저 꽃은 누가 줬을까요? 사진을 찍은 분이 알겠죠. 네, 그건 근데 나는 그건 주제가 안 됐네요. 갑자기 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왜 조경태 의원이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지? 조경태 의원이요? 왜? 아니 조경태 의원 지금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있잖아. 당대표 출마했는데. 사실상 어? 그분한테 대한 관심이 네. 있을 수가 그 없어요. 남진 씨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진 네. 씨가 그냥 도와주세요 하면 다 응원을 해주시나 아, 그래요? 네, 2020년도 선거에서는 안민석 후보 아니 민석이 형 광팬이에요. 그래서 오산 했었고, 오색시장 나가서 네. 도와주고 그랬어요. 2016년도에는 박주선 국민의당 아. 네, 후보를 또 지지해서 아니 왜 거기엔 김준혁 선생님 없어요? 예? 저요? 안 왜 안 친하세요? 도와준 거예요? 아, 나훈아 팬이죠? 제가 남진 저분한테 내가 부탁을 하려고 진짜 했었어. 아, 근데 네. 아 진짜요? 진짜 부탁을. 그래서 올 뻔했었어요. 진짜요? 전화까지 간 거예요? 예, 와. 그 남진 선생님 그 기획사 대표가 네. 저하고 아주 친한 형님인데 오. 그분 밑에 있는 분이 저 뉴스공장에 많이 나왔던 윤수연이라고 예, 예. 또 박현빈 천태만상. 그 두 분이 공식적으로 저를 지지 선언을 했었어요. 아. 영상도 있습니다 지금 와. 영상도. 나중에 한번 영상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남진 선생님만 했었으면 내가 그때 벽보 붙였는데. 그러니까요. 벽보를 붙였으면 지금 수원시장이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 27일 날 이 사진을 올리면서 어제 그러니까 26일 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편안한 저녁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면서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는 남진과 김연경이 본인을 오랫동안 지지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꽃다발까지 둘이 알아서 잘 준비해줬다. 나는 이 사람들하고 친하다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미 선생님 옛날에 했던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요? 글쎄 말이야. 이거는 약간 좀 아, 그 매니저가 있겠죠. 네, 저거는 있겠어요? 제가 매니저들이 봐서는 있겠죠. 저 두 사람이 김기현 의원 잘 모를 거예요. 잘 그럴까요? 모르고 남준 선생님한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한번. 그리고 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네. 본인이 뭘 챙기질 않아요. 지금까지 모든 행사 나가게 되면 자기 팬들이 밥을 다 해줘요. 어머나. 다 가지고 와요 그냥. 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진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을 갖다 떠받들었는데 본인이 그 꽃을 왜 갖다가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러면 결국 김연경 선수가 준비했다는 거야? 아니야. 이거 매니저가 해서 그냥. 그 아이, 김연경 선수도 이거 100% 구라지. 성격이 엄청 세신 누가요? 분이에요. 옛날에 누가요? 뭐 소감 발표하라 그랬는데 네. 너 대통령께 한 말씀 해라 했는데 했잖아. 예. 그래서 한 말씀만 더 요구하니까 감사하다고 했잖아. 끝났어요. 보통 같으면 예 감사합니다. 쿨하네. 하고 왔는데 쿨하네. 엄청 쿨하게. 와, 그러니까 멋있다. 절대 기죽을 뿐이 아니에요. 노영희 스타일입니다. 저 자리를 만든 주선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저 네. 셋이 딸랑 셋만 모여가지고 뭐 밥을 먹거나 하진 않았겠죠. 아니요 김기현은 의리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왜? 김장관한테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뭐 연포탕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 데리고 와서 하는 건데 김기현이 가장 약체 후보예요. 서울대 법대 출신 중에서. 서울대 법대 출신들 중에서 김기현이라는 사람을 잘 몰라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갔다가 논 건데 데리고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저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버티겠어요. 버틸 수가 없는 거지. 핵심들 라인들이 있고 알로 보는데 김기현을 알로 보는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다 소진해 있는데 당대표로 뭐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라는 분의 실제 그 정치적 자산이라고 할지 뭐 이제 기억에 남는 뭐 구호랄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사실 다 댓글 보면 고래고기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울산 고래고기 이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저분이 당 대표가 돼가지고 무슨 뭐 공천을 주도하고 내지는 선거를 치른다 이게 잘 상상은 안 가는 그림이라서 저는 뭐 아까 그 우리 김종국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게 되면 공천권을 저는 뭐 절대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요. 100%지. 네. 행사는 딴 분이 다 하겠지. 다른 분이라 하시면 이렇게 예. 그분이. 그렇군요. 네. 네, 요즘 뭐 또 활발하게 또 움직이시는데 이번 주에 또
예? 그 여성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 만나시고 다음 주에 또 비례 의원들 만나시기로 했다가 또 그 근데 이상 자기가 뭔데 예? 그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밥을 먹여요? 두 팀을 나눠서 상식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봐. 진짜 그 아니, 다 돈으로 세금으로, 어떤 돈으로 또 세금으로 할 써가지고 거잖아. 뭐 대접을 관조로 하는지. 데리고 오니까 모르겠어요. 세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개도 안 해요. 공개 청구하면 그러니까, 공개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썼으면 상식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뭔데 민간인이잖아요. 맞아요. 민간인이 법적 그걸 지위는 전혀 없는 거죠. 불러가지고 예. 그 국회의원들한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기사가 그 연합뉴스 TV 단독 보던데요. 네. 그거 나오고 나서 기사가 쫙 금방 사라졌잖아요. 지어졌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엠바고를 파기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엠바고 원칙을 보면 이제 기자단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엠바고 기준을 만드는데 그 기자단이 보기에는 그 기사가 엠바고를 파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연합뉴스 TV 쪽에 TV에 이제 정치부겠죠. 대통령 출입하는 분들에 항의를 했고 그래서 기사를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 엠바고 원칙이 좀 이상해요. 엠바고 원칙 중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낼 때 네.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엠바고 파기예요. 아. 근데 그 연합뉴스 TV 단독 보도 보면 이번 주에 지역구 의원들 만나고 다음 주에 비례대표 여성 의원들을 만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소와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서 엠바고 파기인 것도 맞고 네. 그리고 그거를 원래 그 뭐 이제 특히 VIP 동선이나 일정 같은 거는 뭐 어쨌든 보안상 네. 엠바고를 걸 수 있는데 네. 영부인은 또 사실은 민간이니까요. 그것도 외부 일정이라고 하면 경내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그게 엠바고 파기 대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 네네네. 미디어 오늘에서 아주 분명하게 썼어요.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영부인 그러니까 네. 대통령 그 이제 우리 김건희 여사의 행동도 대통령과 똑같은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영부인의 동선도 엠바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아니, 거지. 근데 말이- 실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엠바고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끼리 합의해가지고 똑같이 뭐 기사를 올리든지 똑같이 안 그렇죠. 쓰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엠바고 근데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네. 그렇게 얘기를 거꾸로 엠바고 대상이라고 아니, 얘기를 한 그런데 거야. 예를 말도 안 들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언제 누구를 만나서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엠바고에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그 거예요? 미디어 그것도 오늘도 그렇게 나와 있고 예, 예, 그게 미디어는- 문제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왜 엠바고 엠바고는 자기네끼리 조건을 걸었을 때 그 특별하게 그 사안마다 조건이 걸리는 건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특정하게 시간과 날짜와 장소를 정해줄 테니까 그때 올려라 뭐 이렇게 했나 보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이게 볼때 이제 무슨 문제가 되죠? 요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분이요? 요분이 누구죠? 재명주. 지금 왜? 다른 이재명 아 이 이재명 지금- 다른 이재명 대기 있잖아요 지금. 부대변인 네. 잘려가지고. 잘려 이거 지금 짐을 쌌는데 짐을 싼 건지. 바이든 날라갔어요? 아니, 짐을 싼 건지 안 싼 건지 모르는데 네네네네.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분이 왜 날라갔어요? 완전 엠바고 파기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랍에미리트 일정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과 몇몇 사람들이 미리 알려줬다는 거죠. 그게 공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무마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진노를 해가지고 야 날려 짐 다 쌌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나요.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난 집에 간 걸로 들었는데 아까 짐 쌌대는 거예요. 근데 예. 제가 오늘도 기자들한테 확인해봤는데 이 잘린 건지 안 잘린 건지 확인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야 이게 그러니까 김은혜도 갔다가 오고 이재명도 갔다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파리 목숨들인 거예요. 파리 목숨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 이 보도는 그 대통령실 취재하는 그 일진 기자가 복수의 여당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해서 그걸 소스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네. 웃긴 거는 조수진 의원이 자기 SNS에다가 올렸어요? 나 며칠 김건희 만나러 간다라고 공개를 이미 했어요. 근데 조수진. 그게 뭐 엠바고야 이게. 근데 조수진은 자기 당협위원장 됐으면서 왜 그렇게 충성을 해요? 참. 아니 조수진 의원 저한테 수업 들었던 따지면 제자예요. 하나 그래요? 어머. 그때만 해도 진짜 조용히 조신하게 수업 잘 들었거든요. 동아일보에 있었을 때요. 네, 동아일보에 있었을 때요. 그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얘기하는데 저 인간이 저 인간인가라고 제가 왜 저렇게 사람이 변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시 한번 수업을 듣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가르치신 건 아니죠? 저렇게 저럴 줄 몰랐죠. 이걸로 한번 해줘. 이걸로 한번. 제가 저럴 줄 몰랐죠. 이걸로 뭐. 조수진들 성대모사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아니 저도 그 수업 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를 잘 재미가 없어가지고 영어 좀 알려주세요. 레귤레이션 뭐 레귤레이션. 체인지 싱킹을 해야 돼. 체인지 아니 싱킹을. 이재명은 왜 자른 거예요 대통령이?
이재명? 네. 아니 그 지금 구속 안 잘렸다는 거 됐는데 아니에요? 뭐. 지금 잘렸다는 이재명이 거잖아. 구속 안 됐어 아직. 아니, 저 이재명 말고 다른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이재명. 아, 딴소리 하나 봐 일부러. 난 잘 모르겠는데. 여보 사랑해.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구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한 얘기, 미안한 얘기도 숭실대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서울대 서울대 사람들,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라인들이 아이고. 최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문계는 아니 사회계열은 법대. 그다음에 여기는 뭐 물리학과, 그다음에 경상대는 예를 들면 뭐 무슨과, 경제학과 뭐 이런 것처럼 그 서울대 내부에서 또 유계가 있어요. 유계가 있어요. 그래서 알로 봐요. 예를 들면 뭐 국사학과 이런 데는 이제 알로 보는 게 있어서 국사학과는 교수님 쳐다보세요. 국사학과는 역사교육과를 또 알로 봐요. 또. 아유. 국사학과는 어딨습니까? 역사교육과 나왔겠지. 역사학과 그죠? 그래서 잘 알로 본다 이거 사람들이 자기. 더 알로 보는. 그러니까 서울대가 그래요. 서울대 출신들. 신학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신학대학교 나왔는데 아. 신학대학교 신학과 빼고 신학과들은 모든 과들을 다 알로 봅니다. 아, 부심이 있어요. 야 진짜 웃긴다. 항상 을로 살았던 나로서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얘기도 한번 해보죠. 유승민 전 의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 뭐 끝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본인은 뭐 한참 주가를 올리는 듯 하지만은 이 거대한 힘들, 이 힘 때문에 본인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죠. 특히나 네. 또 이제 뭐 배신자 프레임에다가 또 반 윤석열 뭐 국힘 내부에서도 탈당해라, 뭐 민주당 가라, 뭐 지금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안철수 의원님 나오라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 의원? 음. 나경원은 그렇게 나오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예전에 손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손이 참 차가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나와야 됩니까? 나오지 말아야 됩니까? 아, 여기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와 이거 정확하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안철수 선생님께서 꼭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아주 선생님. 근데 그 2030이 느끼는 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 물어보면 참 많이 분노하고 있어요. 어느 지점이냐? 이 정권은 우리의 정권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만약에 이제 김기현 씨가 이겼어요. 저럴 줄 알았다. 그리고 뭐 그나마 이제 차악의 선택의 후보가 이겼어요. 뭐 총선 때 가봐야 알겠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우리의 어떤 대통령으로 안 보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무조건 투표할 것이다. 네, 일단은. 네. 근데 저는 이번 그 분노 투표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분노 투표?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무의미하냐?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당대표로서 역할이나 자기 총선에서 공천권이 제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안철수가 돼도 공천권 주겠습니까? 패 죽여도 안 주죠. 예. 거기다가 뭐 그 유승민 전 의원 말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공천권이 없다. 강신업 변호사가 그 당대표 된다. 그럼 김건희 여사의 모든 의지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무의미한 전당대회예요. 교수님, 배 죽여도 줍니다. 저는 연대 보증인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김준혁 교수님을 수원 그 시장으로 공천 주겠습니다. 아, 나 그럼 탈당해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친안개로 분류됩니다. 자, 4명에게 당대표 컷오프가 이제 허락이 됐습니다. 예비 경선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한 대로 만약에 김기현 의원이 혼자 단독으로 과반을 득표하지 못한다면 4명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김기현, 안철수, 강신업, 황교안 황교안. 이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요? 네, 황교안 표가 있으니까요. 황교안도 5%는 무조건 네. 나온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황교안 글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이 4등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유승민 의원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뭐 나온다는 나올까요? 전제하에. 저안 나올 것 같은데요. 난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조직이 제 생각에. 없다는데. 내 생각에. 아니 그러니까 못 나오는데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고 아니면은 뭐 안 나오면은 황교안이 4등 가겠죠 뭐.
아유 불쌍한 조경태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황교안 조경태 의원이 86학번이어가지고 네. 우리가 또 86학번에 좀 애틋한 정이 좀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으나. 아, 민주당이 떠났더라도. 예. 아니, 조경태 의원 뭐 그렇고 지금 이번에 이렇게 지명을 하지 뭐하려고 쓸데없이 이런 거 하냐 막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힘이 없다는 거. 아무 힘도 없지.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황교안 전 총리가 4등 정도 할 것 같다. 네. 만약에 유승민이 나오면 황교안은 빠진다. 이제 이게 대체적인 생각일까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맞아요. 따지면 이제 구구 인사 2명과 구구 인사 2명? 강신업, 강신업하고 저기 김기현? 황교안. 황교안. 황교안 완전 구구 인사죠. 따지고 보면 그렇지. 기독교 우파 극우죠. 따지고 보면 그런 말이 골 때리는 선거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것도 중요한데 최고위원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솔직히 핵심이에요. 말해가지고.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그만두게 되면 예. 비대위 체제로 가야 예, 되는 비대위로 가야 상황이기 되니까 때문에 4명이 그만두면 비대위로 가는 이제 거잖아요. 김재원 저번에 최고위원 하셨던 네, 분이 김재원 또 나오고 나오겠죠. 신혜식 나오고 신혜식 나오고 김세희 나오고 정미경 나오고. 정민이 정미경. 나온대죠. 네. 예. 그리고 유여해 나온대요. 유여해. 전 자유한국당 어, 최고위원. 유여해. 네. 그 옛날에 신발 벗고서 막 춤췄다. 네. 라이언 인형 들고 막 울면서. 맞아. 네. 그분. 그다음에 만약에 강신업 변호사가 당대표가 안 되면 네. 강신업 변호사 당대표 저기 최고위 나오겠죠. 네. 그다음에 장예찬 나오죠. 아, 그렇죠. 청년 그렇죠. 최고위원. 아, 그걸 생각 못했다. 네. 5명이니까 그다음에 김용태 의원은 일반 최고위로 나온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고. 못 나올 거예요. 나와도 뭐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고. 안 되니까. 자, 그럼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나와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최고위원 5명 뽑는 건데 지금 나온 사람들이 만약에 다 된다. 네. 나머지 화려하네요. 물론 의원들 출신 중에서도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봤자 2-3명 될 것 같고 최소 2-3명 자리는 지금 내가 언급한 사람 중에서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구 유튜버들이 어허. 되게 되면, 그러니까 완전히 예를 들면 소위 이제 극우적인 스타일의 파시스트 정당 같은 느낌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3번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 인간들이 나와서 계속 그런 발언들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면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유럽 제3정당들과 같은 발언들을 뱉어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 사회가 진짜 제가 볼 때 잘못된 논쟁의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아, 이건 진짜 절망적이죠. 이렇게 따지면. 근데 이걸 민주당은 오히려 더 좋아할까요? 민주당은 이거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비판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도. 결혼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그것도 집권당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민생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아, 극우 유튜브가 언제 민생 걱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 가능한 얘기냐면 서울시의원에 그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시의원이 됐어요. 근데 네. 그분은 계속해서 그 국민의힘당이 원하는 종류의 고소고발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알지 누군지. 그분이 그 겸손은 힘들다 그 공장장 이름 쓴 거 가지고도 지금 걸었잖아요. 아, 이거 누구죠? 예, 예. 네.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분 고소고발 되게 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배가 나왔네요,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그분에게 비례로 시의원자를 줬단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분이 되고 나니까 지금 엄청나게 기대에 부응해서 행동하잖아요. 네. 만약에 최고위원 자리에 그런 뭐 신혜식이니 뭐 누구냐는 그런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 김세희 같은 사람들 네. 된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 자기 역할을 또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자기 그 코인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확인했죠. 김미애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창원시의원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막말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에 예. 다 동의했다는 동의해줘요. 거잖아요. 다 동의해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한다고 얘기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죠. 극우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과 김이 만들었으니까. 네, 윤과 김이. 저요? 아니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아니 이것도 다 전략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어떤 전략? 선거 때 가면은 다 일소할 겁니다, 제가. 응? 어떻게요? 아 지켜봐 주세요, 그거. 아주 말 좀 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아 그거는 그 전당대회 결과를 봐야 되니까 앞자리로 제가 모실게요. 네? 쇼가 시작되면 움직이질 못해. 그 화장실은 다 다녀오시라고. 아니 근데 극우 유튜버들의 그 유튜브를 맨날 보시고 잠깐만 우리 봉규 형은 왜 출마 안 하는 거야? 봉규 형 출마해 그 모자 좀 벗고. 신혜식 씨 이런 라인은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나는 그 몇 명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 안 누구 좋아. 좋아해요? 아 그거는 우리 이재명이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니까 지금 날라갔어? 네. 김은혜 수석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벤져스 같은 경우도 가끔 전화하신다고 그러던데.
어벤져스? 아니 내가 무슨 어벤져스에 전화를 합니까? 아 신지호 박사하고 내가 전화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어벤져- 이현종 씨하고 전화를 합니까? 내가 어벤져스가 누구예요? 이현정, 알죠? 신지호. 내가 설마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할것 전화를. 같은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강신혜 변호사를 지금 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미뤄 짐작을 하고 있는데 네. 확인 안 됐습니다만. 그러면 최고위원도 누군가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 당대표만 밀겠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러면?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믿는 최고위원은 누구일까요? 장해찬일까? 장해찬일 수 있죠. 그렇죠. 예, 장해찬이 장해찬 뭐 거의 누구 장해찬이라고 봐야죠. 예. 그리고 나머지 누구일까요? 뭐 신혜식 뭐 밀지 않을까요? 신혜식도 밀고 밀까요? 김세윤은 아닐 거고. 김세윤 왜 아니에요? 아 그거는 좀 약간 결이 좀 난 달라요. 김세윤 캐릭터 좋아할 것 같은데 외모 이런 거 되게 좋아할 것 아, 같은데. 근데 뭐 그 전당대회에 대해서 정보를 그 비대위에서 얘기할 때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라고 다 얘기했기 전과 있지 않아요? 때문에 그 사람들? 강신업도 전과 일단은 있는데. 네. 그런 극우 유튜버들은 전과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일단은 제외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전과라고 하는 게 지금 벌금 전과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다른 전과가 있지 않나요? 거론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전과라고 한다면은 뭐 집행유예 이상의 금고 이상의 뭐 이런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어야 된다 이런 거 하겠지만 네. 그렇게 가지고 걸러낼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건 내가 보기엔 의미가 없고. 그럼 잠깐 변호사님 자꾸 당신어 편에서 자꾸 얘기하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나는 강신을 민다니까. 저만 정론 방송을 아니 하고 강신업이 들어가 줘야 게임이 재밌죠. 야, 왜 그러세요? 신선하잖아. 아니, 왜 그러세요? 야, 저런 사람이 나와서 같은 의미야 지금 전부 다. 저런 야 교수님도 그러세요? 재밌는데. 아니 난뭐 아니 방송이 왜 이래요? 교수님 내가 얘기하면 다 그냥 오케이야. 이게 무슨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에이스라고 표현해 주세요. 아무튼 뭐 위험하다. 에이스 뭐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회 뭐 우리 계층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대학 나오고 뭐 판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권력에 의해 무너지는데 그게 이제 누구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냐. 이제 한간의 설에 따르자면 그 1호 정치인이신 김모 여사께서 그분을 매우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날렸다는 그 설을 만약 우리가 믿으면 실제 그랬다면 그거에 매우 통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엘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야, 저 사람도 저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속 시원하다. 라는 요 관점에서 대입시켜보자면 강신업도 주류 정치인들 말고 강신업 같은 신선한 사람이 갑자기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 야, 이거 너무 다른 정치인들보다 훨씬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일부는. 대통령은 엘리트주의인데, 엘리트주의자인데, 엘리트 그렇죠. 좋아하는데. 네. 근데 비극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자체가 비극이고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비상식적인 국가로 전락돼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예의, 염치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가 없어요. 사마천에 사기해 보게 되면 이거 좀 어려운 뭐 제 또 전공 같아서 하는 사기. 예, 사기. 예, 사기 치는 거예요. 예, 사기에 공갈, 예. 그 예의, 염치 이 네 가지가 없는 지도자는 결국은 나라를 망가뜨리게 하고 본인도 끝내 망한다라고 명확하게 써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가지가 네. 혹시 예의, 염치. 예의, 염치 예. 두 가지인데요. 그거? 의. 네 가지야. 예, 의, 염, 아, 치.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모르실까봐 제가 인정. 그렇지. 네. 원래 알고 있었는데. 아, 예. 그렇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희생한 거예요. 그것이 아. 예의와 염치가 아니라 예의, 염치인 걸 다 알면서 이제 이상민 씨도. 아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건 여러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사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